중하순 정도쯤에는 따고 벌이 끝나요. 또 네, 줄길 없어요. 네, 1월 달에 다시 심어. 돈 안 될 때만 농사 짓고 돈도 할 때는 뽑아내버리구나. 왜냐하면 여기가 이중도 안 돼 있고 예. 그 가온 시설이 안 돼 있어갖고 1, 2월 달까지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뒤에는 또 1월 달에는 뭐 해요? 오기 다시 심어갖고 이제 1월 달에 심어요. 네, 3월하고 4월 달. 그 1월 달에 심으면 뭐 그거 있으나 지금 있는 놈이 있으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1월 달하고 2월 달이 가장 추운데 예. 추운데 이게 순모지가 온다고 해갖고 예. 이 그저 가온도 안 돼 있고 예. 열풍기도 없고 해버리니까 예. 그때까지 나중 말라 죽는 거예요. 그건 아직은 안 해봐갖고 잘 예. 모르겠는데 저하고 같이 하는 형님이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순모지 비록- 와갖고 거의 안. 그러면 개순을 만들어 따든지 방법은 달라야죠. 지금 여기서는 이 큰 잎이 왜 이렇게 커졌냐면 비료가 부족해서 커졌다. 비료 부족. 근데 여기에서 잎이 여기까지 노랗잖아요. 안까지 여기까지 누름누름하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질소 부족 가리 가다예요. 그 지금 이제 여기에 지금 누릇누릇하게 점이 오잖아요. 노릇노릇하고 이런 잎은 지금 어디 아들이 지금 장애가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 생장점으로 갈수록 그 장애가 많고 아래쪽은 이제 잎이 이제 안정화됐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살아 있는데 요것들은 골드그린 칼로 연면십에서 살아 있을 뿐이고 요것들은 그리고 뿌리에서 질소를 충분하게 먹어야 돼요. 뿌리에서 질소분을 충분히 먹어야 돼. 지금 이 시값을 보면 여기 수분 34.7%, 수분은 35에서 45%가 제일 좋다. 그 이식값은 지금 현재 계절의 이식값은 2.2 정도인데 그 2.2 이하, 여름에 1.8 이하. 거기서 편차는 0.5를 마이너스 주면 되거든요. 아, 오늘 아침에 관주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요소 6kg. 요수 6kg, 6kg. 100평이에요. 아 전체적으로 해갖고 여기 몇 평이죠? 이거 한 350평 정도. 여기 350평에 몇 킬로 줬다고요? 6kg. 6kg요. 그럼 평당 100평에 2kg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100평에 6kg 줬다면 이해가 되지만은 무슨 놈은 얘가 하루 1kg 이상 먹어요. 얘들은 뼈까지 들어있잖아요. 그럼 하루 1kg 이상 먹어야 될 놈을 갖다가 그 이틀 먹을 양 주고 비료 줬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얘들이 여는 게 끝이 좁혀져 버려 이게 열면 이게 안 굵어지고 뒤가 크고 여기 가늘어진다는 게 이 끝이. 열 때부터 이게 크기가 같아야 돼 이게. 요만 크고 요 가늘어져 버려요. 이거 열면 그리고 고가도 막 당연히 꼬부러지죠. 미는 힘이 약하면 꼬부러져 버려. 잎 두께가 얇으면 꼬부러진 게 많이 나요. 그럼 빼쪽광이 나오고.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예. 그렇기나 말기나 뭐 처음이라도 성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공해야 되거든요. 예. 그건 정보 싸움이 요즘은. 그래 지금 수분은 35%에서 45%가 제일 좋다. 그 과학 농사예요 지금은. 자 수분 46%, 46.3% 이시가 2.1. 그 여기에 있는 비료는 질소분이 있는 게 아니고 가리 성분이 많을 뿐이에요. 가리 성분이. 그 여기 오이가 몇 번째 심은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에. 요 앞에 작기에서는 몇 월달에 심었죠? 6월 20일 심어갖고 예. 한 9월 10며칠쯤에 걷었어요. 그때는 병이 왔어요. 뭐 어떤 병? 녹인병. 녹인병은 또 흰가루. 흰가루는 어쨌지 그저 뭐를 했는데 녹균을 못 잡아갖고 너무 많이 번져갖고. 예. 그럼 녹균이 어떤 소리? 이 땅에는 가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이 하우스가 재배해가지고 원예 작물을 계속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몇 년 됐죠 이게? 4년 정도 됐죠. 하우스 지은 지가 4년이야. 그럼 4년 동안 원예 작물이 계속 들어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오이는 이번 처음. 그럼 그 전에는 토마토 종류나 뭐 아니요, 감자라든가 예. 그런 채소래. 그러면 결국엔 여기도 가리 가다가 누적이 돼 있다. 누적돼 있다. 예, 그래서
요 놈들이 지금 잎이 너무 크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얘가 이제 내림 재배해 나갈 거잖아요. 내림 재배 계속 내려갈 거잖아요. 내림 재배해서 계속 이제 한쪽 이동할 거죠. 집게 집어가지고. 그럼 내림 재배할 때 물이 차서 잎이 썩을 걸 대비해가지고 여기 구멍을 뚫어놓은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일액만 안 맺으면 잘 안 썩어요. 일액의 맺어가 일액이 물방울이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물이 되고 일액 속에서 나온 아미노산 단백질 그것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지금 요것도 일액 맺습니까? 아니요, 그때 한번 그저께 맺어갖고 예. 어제 오후에 이거 칼라를 줬거든요. 예. 그래서 아침에 와 보니까 그런 게 좀 없더라고요. 없어요. 일액 맺으면 무조건 먼저 첫째는 연면 시비가 해야 되고 일액 맺으면 오전에 해가지고 그 일액을 씻어내는 방법 좋은 방법인데 그래 못할 때는 오후 늦게 연면 시비에서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이 현상을 일액이 맺으면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린다. 자기가 먹은 양수분을 토해내는 거거든요. 왜 토해낼 수밖에 없냐면 이 입속에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저녁에도 뿌리 근권 미생물이 소화시킨 아미노 단백질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다 와요. 그런데 여기에 당브릭스가 안 맞으면 잎은 영양소를 뱉어버려요. 그러면 여기 중앙맥으로 온단 말이에요. 큰 맥으로. 큰 맥으로 다 오는 거예요. 영양분이 와서 작은 맥으로 다 분리되죠. 그럼 끝에서는 여기 수문이 달려 있어요. 수문장. 그럼 이 잎 속에 당량이 안 맞으면 여기서 수문을 열어버려요. 그럼 그 당브리스 외 것들은 양수분을 버리는데 그 양수분 속에서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을 태워 먹는 거고 아미노산 질소를 먹고 소화시킨 아미노 단백질은 잿빛 곰팡이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이파리로만 봐서도 그 일액이 있었다 없었다도 다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예, 그렇죠. 일액이 있었기 때문에 일액에 의해서 세포가 파괴된 거죠. 이렇게 노랗게 일액이 말라가지고 일액이 마르면 거기에서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아미노산 단백질 다 나오죠. 그럼 아미노산 단백질이 여기 땅으로 여기서 떨어지잖아요. 땅에 얼른 기다려서 땅의 미생물 거기 그거 뭐냐면 잿빛 곰팡이들 홀라당 먹고 그럼 결국에는 이 오이밭에 제일 많이 없어지고 손실되는 거는 질소분이죠. 일액을 맺으면 돈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고. 떨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이 실을 더 올려가지고 일액을 안 맺으면 모든 것이 자기가 뿌리가 근권에서 일한 그 영양산물이 그걸 다 자기가 대사장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액을 맺으면 엄청나게 굉장히 손실을 일으키는 거죠. 그 일액을 안 맺어야만이 제일 생산량이 높은 이치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소를 줘야 된다. 토양의 균형 시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가리가 많다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요소 주는 거죠. 토양 분석에서도 가리가 많고 우리 토양 분석 결과에 보면 질소가 있다 없다 표시가 없거든요. 그죠? 없죠? 근데 토양 분석표만 봐야 되지 그게 처방대로 하는 것 같으면 또 가리 주라고 돼 있죠. 가리가 많은데 가리 주라고 돼 있잖아요. 인산도 많은데 주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대로 따라했다가는 뭡니까 제주도 말로 폭삭 망해수다. 망해수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앞으로 처방할 수 있는 거는 요소밖에 없네요. 올해만 아니고 내년 후내년 몇 년까지 제주도에 백합 하시는 분이 올해 4년 5년째 요소만 주고 있어요. 1년에 2작기씩 해도. 아 그러면 연작 피해도 없겠네요. 연작 피해라는 게 이제 어떤 종이냐 다르죠. 근데 퇴비만 많이 안 주면 연작 피해가 잘 없어요. 퇴비를 주면 이제 선충이나 뭐 그런 다른 게 생기는데 퇴비를 많이 안 주면 선충 같은 게 안 생겨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자기 부산물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나온 그런 것들에 의해서 미생물이 생겨가지고 그 미생물이 식물을 가해하는 미생물이 잿빛곰팡이거든요. 잿빛곰팡이는 여기서 일액이 자꾸 떨어지면 이게
땅에 이제 줄기가 타고 가잖아요. 그 물 고인 자리 썩어버리는 거 있죠. 줄기가. 그게 제피곰팡이거든요. 누렇게 상하는 거. 그 맹물에 담겨 있으면 이상이 없는데 아미노산 단백질 일액이 떨어진 그 물에 줄기가 담겨 있으면 제피곰팡이 핀다는 거죠. 그러면 아침에 와갖고 일액이 있으면 네. 그걸 씻어 내리라는. 그렇죠. 씻어내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씻어버리면 여기에 가서 또 물이 떨어진 물이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이 구멍 뚫어놨으니까 해가 없어요. 그리고 일액이 묽어져 버리가 물에 담겨 있으면 이게 줄기가 안 썩어요. 아 그럼 위에서 그냥 한번 그저 뭐를 쿨러 날리면 돼요. 천장 쿨러 가지고 물을 주면 이상이 없다는 거죠. 물 줘가지고 해상이 있는 거 없어요. 물을 주면 제피곰팡이 아예 안 생겨요. 잎이 얇아지면 이제 흰가루병, 녹균병이 생기겠죠. 가리 가다 현상이 벌어지니까. 일액만 안 맺으면 병이 안 생겨요 거의. 그래서 아니 지금 이번 작기 같은 경우는 진짜 녹균하고 흰가루가 거의 없어요. 전에 같으면 요 정도 되면 병이 생겼죠. 아이 조그만할 때부터 생겨. 조그만 할 때부터 계속 약치면서 그 했는데 제일 나중에 계속 수확하다 보니까 더 수세가 없어갖고 예. 한꺼번에 확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갖고 전부 다 철거해버려. 눈물을 머금고. 예. 근데 이제 지금 심었던 게 언제 오이값이 비싸냐면 12월, 15월 이후에 비싸요. 그럼 오이 비쌀 때문에 철가고 있죠. 지금 이거 심은 거 끌고 가야 돼요, 최대한. 될 때까지 해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뭐 순모주 와갖고 더 이상 안 될 때까지. 그거 해야죠. 알겠습니다. 예. 순머지가 안 오죠. 온도가 어지간하게 있으면 이식값을 올려놓으면 그때 비료가 없어서 그때 내려앉은 거죠. 그럼 이미 그 안 될 때 되면 막 병만 여러 가지 오죠. 녹균병, 흰가루, 제피곰팡이 싹 다 와 있죠. 네, 전부 다. 종합병원 다 되어 있죠. 그런데 황금을 놓고 제대로 익히고 하면 12량으로서 막을 수 있다. 연면십에 설탕량만 늘리도 또 병 안 온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탄수화물이 공급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일액을 안 맺으면 뭐가 안 해요? 제피곰팡이 안 오겠죠. 그러면 자기가 먹은 양수분을 다 자기가 먹고 있는 거죠. 일액을 맺는 순간 뱉어내는 거고 토해내는 거죠. 토해낸 그 산물 속에서 뿌리 근권 미생물이 소화시킨 아미노 단백질이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가지고 이거 달라붙어 있어 병이 안 생겨요. 그거는 말라붙어 허옇게 묻어있어. 여기에 전에 같으면 여기 허옇게 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별로 안 피죠. 그 연면 시비 때문에 일액을 잘 안 맺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요소를 그렇게 관주하고 예. 뭐 그린이나 칼라로 네. 한 번씩 연면 시비를 해버리면 그렇죠. 일액이 없겠네요. 그렇죠. 일액이 나오면 더 연면 시비를 엊그저께 했다 또 해라. 또 하고. 또 해라. 그리고 오이 따다가 이제 그때는 내가 뿌려주는 비료를 못 맞출 때 그때는 요소도 줘라. 연면 시비에도 요소 1kg 씌워라. 근데 요소는 소화되지 않는 비분이거든요. 네. 그럼 오이가 쓴맛이 받쳐요. 요소를 연면 시비 직접 하는 것 같으면 소화되지 않는 영양소, 질소예요. 그러면 오이가 써요. 예, 그렇죠. 지금 오이 요거 조그만 새끼들 따먹으면 엄청 맛있을 거예요. 아까워서 못 따먹죠. 예. 그런데 전에 거는 오이가 쓴맛이 좀 있었을 거예요. 네. 그죠? 그거는 영양 부족에서 탄수화물 부족에서 대사적인 정확하게 맞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된 거다. 그럼 잎을 살을 찌워 가지고 더 작게 만들고 딱 뒤집어져야 돼. 땅땅해져야 돼요. 그 지금 헌어적은자가 엄청나게 크고 있잖아요. 비료가 부족해서 그래요. 질소가 부족해서 우짜람 현상이 벌어진다. 그럼 우리가 이래 되면 비료 갖다가 전에 같으면 뭐 갖다가 NK 갖다 줘버리죠. 그 관지형 비료 뭐 줍니까? 뭐 20 주죠. 네, 20. 그건 농사 망한다. 지금 한참 많이 남았는데. 바꿔 써야죠. 포대 깨끗이 닦아가지고 바꿔 써요. 그 왜 그러냐면 20 주는 순간에 가리 가달아서 얼마 안 가서 오이가 망가져진다. 3일을 주면 그나마 좀 나서요. 20 주는 순간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인산가리 가다 때문에 요소만 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요소 주다가 이 심줄이 허옇게 됐을 때 이게 허옇게 되고 토양 분석 결과 인산가리가 떨어졌을 때 그때
그때는 우리가 20짜리 줘도 되고 그때는 퇴비도 줘도 되고 복합비료 줘도 된다. 지금은 아니다. 이 뿌리가 하얗게 예, 하얗게 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토양 분석 결과 인산가리 수치가 떨어졌을 때 그때 그렇게 해야 된다. 몇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잘 해가지고 이제 6월달에 심어서 6월 15일부터 8월 15일 그 뒤에까지 뭐 9월달까지 비싼 이유는 공기에 파종을 안 하기 때문에 비싼 거고, 그리고 9월달까지 그 재고 비싼 시기까지 다 수확해 먹었다는 거죠. 그 6월달에 심은 거는 비싼 실적에 다 땄잖아요. 근데 단 질병을 더 완벽하게 잡았더라면 생산량이 더 늘어나고 품질이 좋았을 건데 그 비료를 적게 주시니까 질병이 동반한 거죠. 자기 면역력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자기 면역력. 자기 면역력이 있으려면 얘들은 무조건 잎이 두꺼워야 돼. 두껍고 색이 진해야 된다. 잎이. 그리고 테두리가 이렇게 노래져서는 안 된다. 테두리가 까매져 있는, 까매지가 뒤집어져 있는. 얘들이 아직까지 들고 있잖아요. 그럼 뒤집어지지. 살이 쪄갖고 아랫잎 이게 더 살이 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아랫잎이 따고 있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병든다고. 병든다고 땄거든요. 이 아랫잎을 줄기에 이게 땄거든요. 아랫잎 여기 왜 땄냐면 이렇게 하면 병든다고. 앞으로 아무리 달라붙어도 병이 안 생겨야 돼요. 병이 안 생기도록 길러야 정상이다. 병이 안 생기는 거는 일액이 안 맺어가 아면 단백질 안 떨어지면 병이 거의 안 생겨요. 그 이시가 높으면 처진 이파리도 자기 영양 생산 다 해. 그리고 따더라도 한 번에 많이 따지 말고 한 번에 2장 이상 따지 마라. 한 번에 어떨 때는 뭐 한 5장씩 따버리죠. 지금까지는 한 석장 먼저 싹 한번 따죠. 예, 그 될 수 있으면 잎이 안 따도록 농사를 지어라. 그게 제일 정상이다. 그 비닐도 구멍을 뚫어놨을 때 물이 배수가 되잖아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올해 요게 지금 심었던 게 최대한 12월 뭐 말까지 1월 달까지 끌고 가면 그때 제일 비싼 시기거든요. 육지에도 일찍 심으면 안 나와요. 그 시기 되면. 가온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근데 최대한 끌고 가야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라.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